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산타클로스나 구세군 자선 냄비 같은 아주 익숙한 연말 문화에 대해 정말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한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이 문화들이 혹시 지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자료는 그 역할이 이제 끝났다고 과감하게 선언하면서 새로운 가르침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 지금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이 자료의 관점이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핵심 주장을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하자면 사회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만큼 문화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바로 이럽니다. 사회의 의식 수준이요? 네, 자료에서는 이걸 질량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질량이요? 잠깐만요. 그 과학 시간에 듣던 단어 맞나요?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정확히 어떤 의미죠? 사회의 의식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쉽게 와닿는 예시가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량은 뭐랄까, 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의 총량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아, 사회의 성숙도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처럼 사회의 전체적인 질량이 낮을 때는요. 하면 된다, 용기를 내라. 이런 단순하고 힘있는 메시지가 큰 울림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땐 그게 정말 필요했죠. 하지만 지금처럼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사회가 풍요로워져서 질량이 높아진 사회에서는 그런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무엇이 바른 길인가, 이런 더 깊이 있는 철학적 가르침을 원하게 된다는 거죠. 아,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사회가 성장한 만큼 문화도 그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이 질량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문화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아주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과거, 그러니까 그 질량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진화기의 문화부터 짚어보죠. 자료에서는 그 시대 문화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막 시작되던 그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아이들에게는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할 거야 같은 어떤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당장의 현실은 너무 힘들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시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거죠. 서양의 산타클로스 역시 처음에는 추운 겨울에 아이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비슷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분석합니다. 그렇죠. 그 시대에는 그런 정서적인 위안과 용기를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의 날카로운 지점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한때 그렇게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산타클로스가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거의 핵심 비판이라고 할 수 있죠. 산타가 주는 선물이 처음에는 가르침을 위한 방편이었는데, 아, 일종의 수단이었는데. 네, 맞아요. 수단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선물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10년, 30년, 200년 동안 선물만 받다 보니까 아이들은 더 이상 산타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이번 크리스마스엔 무슨 선물 받지?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듣고 보니 좀 섬뜩한 지적이네요. 이게 바로 아이들을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무언가를 그냥 바라기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갖는 그런 순수한 환상이나 마법 같은 경험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시각도 있잖아요. 이 자료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완전히 무시하고 의존성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만 너무 강조하는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적이 이 자료가 다른 분석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환상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효과가 유효했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거죠. 아, 시기가 지났다? 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옆집 할배도 산타, 아버지도 산타, 고무 산타도 나온다는 겁니다.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누구나 돈만 있으면 선물을 사서 나눠줄 수 있게 되면서 산타의 어떤 신비감이나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아이들도 이제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고 에이, 그거 아빠잖아요 하면서 시시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즉, 환상으로서의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진단이죠. 아, 권위의 상실. 이제 더는 아이들에게 어떤 영감이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이 말이군요. 그렇다면 이 자료가 생각하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선물은 대체 뭔가요?
선물을 아예 주지 말라는 건 아닐 텐데요? 네, 선물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적인 장난감이 아니라 아이들이 세상을 바르게 보고 스스로 성장하게끔 이끌어주는 바른 가르침. 이게 진짜 선물이라는 겁니다. 바른 가르침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사회교육, 예절교육, 인성교육 같은 것들이죠. 여기서 하느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정신적인 성장을 돕는 가르침이야말로 하느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군요.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 자료의 논지가 어떤 특정 종교,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주의 섭리나 보편적 진리 같은 좀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건지 주장의 배경을 알아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려는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진리나 자연의 법칙에 가까운 의미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군요. 네, 인간을 창조한 절대자가 있다면 그가 인간에게 바라는 건 물질적인 재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올바르게 성장하고 조화롭게 사는 모습일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제안으로 만약 선물을 주더라도 하느님의 가르침, 즉 네가 바른 삶을 살 때 하느님은 너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소책자라도 함께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질을 넘어선 정신적 가치를 전달하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꺼내든 또 다른 사례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구세군 자손냄비 이야기인데요. 왜 요즘 거리에서 그 정겨웠던 땡그랑 소리가 잘 안 들리는지에 대한 분석.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선 냄비의 목적이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료는 그 본질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원래 자선 냄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네. 아이들이 동전 한 입이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넣으면서 나눔의 정서를 배우게 하는 교육적 장치였다는 겁니다. 교육장치요? 그 빨간 깡통이요? 네. 일부러 양철로 깡통을 만들어서 동전이 들어갈 때 땡그랑 하는 그 청명한 소리가 나게 한 것도 의도적인 설계였다고 합니다. 그 맑은 소리가 아이들 마음에 나눔의 울림으로 기억되게 하려던 장치였다는 거죠. 물질의 X보다 나눔이라는 행위 자체의 기쁨을 가르치려 했던 겁니다. 와, 그 땡그랑 소리에 그런 깊은 뜻이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저는 그냥 깡통이라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수한 교육적 의도가 지금은 어떻게 변질되었다고 지적하나요? 산타클로스와 정확히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른들이 지폐를 넣으면서 누가 더 많이 기부하는지 과시하는 장이 되어버렸고 맞아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심지어 일부 현장에서는 동전을 넣으면 귀찮아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까지 생겼다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수금을 하러 다닌다는 아주 강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비판해요. 수금을 하러 다닌다. 정말 날카로운 표현이네요. 네, 본래의 목적인 아이들의 정서 교육은 사라지고 오직 수입이라는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도 이런 반론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방법이 어찌됐든 그렇게 모인 돈이 결국 좋은 일에 쓰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이들에게 나눔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결과도 무시할 순 없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과정의 순수성만을 너무 이상적으로 강조하는 건 아닌지.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의 주장이 가장 급진적으로 느껴지는 지점이에요. 이 자료는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없다는 식의 실용주의적 관점을 굉장히 경계합니다. 사회 문화가 혼탁해지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의 본질이 무너질 때 시작된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이 나눔의 기쁨을 배우는 그 교육적 가치를 잃어버린 채 어른들의 돈 자랑만 보고 자란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는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즉, 단기적인 수입보다 장기적인 사회적 가치의 훼손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산타가 아이들 버릇을 나쁘게 만드는 것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사례 모두 처음에 순수한 교육적 의도는 사라지고 물질적인 결과만 조르는 껍데기가 되어버렸다는 비판이군요. 문화가 시대의 변화, 즉 사회 질령 증가에 맞춰 발전하지 못하고 과거의 방식에 머무르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사회를 정체시킨다는 강력한 경고로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는 겁니다. 어떤 제안이죠?
산타도, 구세군도 이제 그 역할을 다 했으니 내려오십시오. 정말 대담한데요. 네, 낡은 문화가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제는 그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해야 할 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새로운 문화는 누가 어떻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이 자료의 주장이 정말 더 대담해지더라고요. 그 역할을 바로 대한민국이 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본질적으로 철학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철학자의 기질이요? 네, 서양이 물질 문명을 발전시키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는 탁월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철학적 깊이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반면에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그런 정신적 가치와 철학적 사유를 중요하게 여겨왔다는 거죠. 솔직히 그 주장은 우리 입장에서야 듣기 좋을 수 있지만 자칫하면 조금 국수주의적으로 들릴 위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철학자의 민족이라고 단정하는 게 너무 비약은 아닐까요? 이 자료에서 혹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나요? 물론 그 주장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자료에서 어떤 학술적인 근거를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아요. 다만 논리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런 취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서구에서 시작된 물질 중심의 자본주의 문화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인류는 새로운 정신적 가치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대안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는 거군요. 네, 그리고 홍익인간 사상처럼 공동체와 정신적 조화를 중요시하는 철학적 전통을 가진 우리가 그 대안을 제시할 잠재력이 있다는 주장인 거죠. 인류 최고의 높은 사람들이 철학자라는 언급을 덧붙이면서 이제는 물질이 아닌 정신으로 인류를 이끌어야 할 때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선언적인 메시지에 가깝군요. K-팝이나 K-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K-철학, K-사상을 만들어 수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나요? 이제는 해외 문화를 수입하고 번역해서 배우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새로운 가르침을 시행해보고 그것이 올바르고 좋은 것이라고 검증되면 인류 사회 전체를 위해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첫 번째 시험 대상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뿌리인 대한민국에서 인류 전체로 새로운 문화의 기운을 올려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체를 특정 영웅이나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의 홍익인간 지도자들과 사회 부모님들, 즉 깨어있는 사회 구성원 전체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문화 창조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산타클로스와 자선냄비라는 익숙한 연말 풍경 뒤에 숨겨진 문화의 본질과 시대적 역할의 변화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한때 우리에게 용기와 나눔의 의미를 줬던 상징들이 어떻게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사회의 성숙도에 맞는 새로운 가르침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이었네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의 질량이 높아진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의 형태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물질적인 선물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과 사회 전체를 정신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지혜와 철학, 바로 그 가르침이 지금 시대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진정한 선물이 아닐까요? 이 자료는 바로 그 선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자 과제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직접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이들에게 의존이 아닌 자립을, 물질이 아닌 정신의 가치를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통은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더 흥미로운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전통이란 이 자료의 주장처럼 의식적으로 설계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수백 년의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해지는 지점입니다.